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까지 마감이 되면서 한 주 참 고생 많이 했다. 이 한 주간의 성적표 좀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성적표는 좀 어떠셨어요? 사실 최근 시장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좀 움직이다가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다시금 좀 하방 쪽이 열리게 되면서 에구머니나 했던 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속에서 좀 에너지 심기일전하면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힌트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하네요. 마감 상황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오겠습니다. 양시장 상황 보시면요. 그래도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지수 반등에 비해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았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함께 하시면 0.17% 강보합권에서 마감. 어제 2,700선이 깨졌는데 다시 2,700선 딱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조금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면요. 개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담습니다. 기관도 소폭 순매수, 외국인은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전장에 잠시 변동성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0.73% 영차 올라갑니다. 934.73포인트에서 거래 마칩니다. 수급 넘어갈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세 보였고요. 개인과 외국인 물량 던져내네요. 자, 코스닥의 시총을 좀 살펴보면 에코프로 BM이 계속해서 유무상증자 이후에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들 그려졌고요. 오늘 8.93% 뛰어오른 46만 8,500원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도 확인됩니다. 자, 오늘 UAM 테마를 좀 볼게요.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대차를 방문하면서 미래차를 지원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에 UAM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베셀 보이고 있으시죠? 1분기 실적이 또 기대 이상치를 보이면서 전체 테마를 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자, 이어서 여러분 유럽이요. 러시아 가스 대체지를 찾기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에 LNG선을 활용한 수입을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STX 엔진이 사실 오늘 상승폭 좀 강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네요. 더불어서 조선주 역시 확실히 봄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주가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물류 쪽 넘어가 보시죠. 중국 상하이 봉쇄령이 결국 연장됐죠.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상하이항 마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주가 움직였다라는 점 체크되고요. 자, 이번에는 게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신작 모멘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신작 모멘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게임주들 좀 체크가 되는데 특히 룸투코리아 어제 같은 경우는 하한가 다녀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주주의 매각 이슈 더해지면서 조금은 낙폭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다시 반등을 하면서 20% 가깝게 뛰어오른 모습, 열혈강호 글로벌의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졌습니다. 개별 종목 볼게요. MI텍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의료기기 자회사입니다. MI텍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스턴 사이언티픽, 올림푸스 등 해외 고객사 등이 인수 후보로 나서서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1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 살펴볼까요? 여러분 삼양식품이요. 꾸준히 조용히 올라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터치합니다. 치열한 매운맛 라면 경쟁은 계속해서 뜨겁고요. 여전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외의 종목에서 이 종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신기계인데요. 자, 18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가 오늘 폐장 후에 나왔습니다. 처분 기간이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시외에서는 내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일단 오늘장은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권을 보이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내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TV, 유튜브 그리고 노란톡까지 활짝 열려져 있는 여의도 주식광 함께 하시면서요. 다음 주 장 수익 낼 수 있는 그 가장 빠른 지름길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에는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정말 고생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시장 복귀도 한번 해보겠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종목 승부 걸어볼 수 있을지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 위원님 함께 할게요. 자, 스터디 위원 나와주셨고요. 최명성 위원, 나영호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새 위원님과 함께 오늘 좀 살펴볼 주제는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눈여겨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거든요. 주제 만나보시죠. 네,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두 기업이 이끄는 2차 전지라는 주제를 오늘 좀 챙겨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전지주야 뭐 정말 시장의 화두였고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2차 전지는 때려 뗄 수가 없는 산업 영역으로서 최근 흐름을 보건대 그동안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재료가 참 많은 게 테슬라가 오르면 좀 같이 가는 경향도 있고 테슬라가 빠지면 좀 같이 조정을 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테슬라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기도 했었죠. 더불어서 LG 엔솔 하면 뭐 테슬라의 충성 고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했고 이 말은 결국엔 코스닥의 주인은 바이오 시대가 아니라 2차 전지 시대다라고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유무상 증자까지 진행한다는 개별 이슈까지 더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2차 전지 어떻게 진맥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 위원님과 함께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 네. 오늘 주제는 2차 전지이고요. 네. 그 전에 늘 시황을 알려주시니까요.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저희 언제까지 좀 마음 졸여야 해요? 자, 마음 졸이는 거 끝났다고 봐요. 정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4월 달 들어서 이번 주가 상당히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21일평선을 지지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은 좀 기대해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게임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수가 강하지 않더라도 수익 게임은 상당히 양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쌍용차를 비롯한 M&A 관련주, 실제로서 말도 안 되는 M&A 관련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 M&A도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섹터가 움직이면서 분명히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게임이 상당히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올 수 있게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 일단 우리가 2차 전지 하게 되면 이제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하게 되면 자동차의 필수품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산업의 변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동차가 단순히 운송수단에서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또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아차 사장님도 하는 얘기가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자 얘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아차 번인 회사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지금 신차를 보급하는데 50%를 신차로 전기차로 보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차 중에서는 결국 전기차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수소차는 아직은 조금 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특히 MZ세대가 지금 문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더라도 돈 버는 게임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쪽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도 젊은 세대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만큼 산업과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산업과 문화가 변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것을 정확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하는데도 시대를 잘 읽으면서 종목을 잘 찾아가서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테슬라 같은 종목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67%까지 성장하는 예.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30만 대를 판매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 이와 같은 그 실적이 호전되다 보니까 주가를 액면 분할해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까지 전개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가 이와 같은 고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협력업체인 LG솔루션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실적이 호전되기 때문에. 근데 당초에 이제 LG솔루션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왜 그러냐 그러면 원자재 값이 상승한 데다가 반도체 수급도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잘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테슬라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LG솔루션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것보다 높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4조 매출에 2,500조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모습에서 일단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60만 원 선까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테슬라 얘기할 때도 6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1년 금년 한 해 동안 매출은 19조를 예측하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LG솔루션도 뭐 캐나다나 미국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앞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산업의 변화에 가장 포인트가 이 전기차 이런 쪽의 흐름인데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상승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 흐름 보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왜 안 움직이냐. 이것은 수급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서 좀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테슬라가 좀 여러 가지 난항 속에서도 많이 팔았더라.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미는 배터리인데 LG 엔솔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LG 엔솔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좀 접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명성 의원님, 네네.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LG 엔솔이 거의 뭐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스터디 의원님이 참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먼저 도표를 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 나왔을 때 60만 원대가 한 35만 원까지 밀렸다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자, 현재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를 좀 보면은요. 기관 쪽에서 한 달 내내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오늘 약간 빠졌지만 하루도 안 쉬고 쓸어 담았거든요. 특히 연기금, 뭐 기관의 대표 주자인 연기금이 쓸어 담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모든 이제 돈이 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올해 30만 대지만 향후 3년 뒤에는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도 지금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유럽에서 뭐 이제 아이오닉 5는 거의 뭐 1위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앞으로 2030년이나 35년도까지 모든 자동차의 50%는 친환경차, 곧 전기차로 간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필두로 뭐 현대차라든가 그 외에 모든 이제 세계 유명 메이커들이 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유명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방금 전에 도표에서 보셨다시피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쓸어 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쁠 때는 하루에 택시를 한 2번 정도 탑니다. 근데 택시 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영업 택시 중에 5 중에 1대가 전기차인데 제가 10분을 만나면 10분 다 나도 전기차로 바꾸겠다. 왜냐면은 너무 가스값이나 기름값이 비싸고 가스 기름값에 비해서 5배가 이렇게 전기차,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싸고요. 또 보면은 전기차를 타보면 소리도 안 나는데 스타트라든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1.3배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차도 가볍고 빨리 나가고 소리도 안 나고 훨씬 좋은 반면에 비해서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든 뭐 가스값이 5배 이상 이렇게 싸게 먹힌다. 그러면 당연히 사겠죠. 그래서 가장 그 운전의 현실에서 제일 일선에 뛰고 있는 택시 기사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10분 다 나 전기차 바꾸겠다 하거든요. 사실 그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거기에 계속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대세가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계속 상승하리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택시 기사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최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셨나 봅니다. 네네. 긍정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차로 뭐 교체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으면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이득을 줄 텐데 전기차가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배터리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어서 2차 전지가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거겠죠. 자, 나영호 의원님, 위원님은 혹시 차량이 전기차신가요? 아니요, 전기차 아닙니다. 위원님은 그럼 바꾸고 싶은 의향이 있으세요? 글쎄요. 근데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차가 네. 차도 이제 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쵸. 제가 좋아하는 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부 풀체인지가 다 됐는데 보통 이제 한 5년마다 5년에서 한 7년 정도 교체 수요를 다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건데 그때가 되면 다 전기차로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아마 뭐 제가 굳이 휘발유 내연을 네.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대부분의 이제 고급 세단도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예.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보통 외제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연료통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한 번에 10만 원이 들어가는 거하고 14만 원이 들어가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이제 충전 인프라만 조금 더 편리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많이 전기차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년에서 4년 전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뭐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 재미있는 앙케이트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차로 당신은 바꾸시겠습니까? 그게 이미 3, 4년 전이었는데 뭐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유가 뭐냐? 별다른 이유 없다. 다들 그냥 좀 뭐 차 괜찮을까? 어떻게 보면 사람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거 좀 충전 인프라는 괜찮을까? 이미 그 고민에 대한 해결안이 계속해서 3, 4년간 나오고 있고 여러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더 선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시장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벌써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지금 주식왕과 함께 한 지 한 2달 정도 되는데 한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섹터가 있는데 다른 섹터들이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시장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주제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막상 주가도 많이 움직였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성장성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말 그대로 성장주라고 표현하는데 매출 가시성이 너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대장, 뭐 전기차의 대장, 사실 테슬라라는 이름을 뗄 수가 없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정말 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도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지다가 거의 반등을 만드는 부분들, 사실 테슬라가 거의 다 했다라고 하면 조금 과장이죠. 그죠? 뭐 다른 친구들도 했죠. 근데 테슬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뉴스만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궁금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드디어 이제 코스닥 대장을 좀 굳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상증자 얘기까지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약진하는 부분 2차 전지 다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거 굳이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할 건데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좀 답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뭐 위로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들썩들썩 하면서 급등을 반복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워낙 각광받고 주목받았다가 이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진행에 문제가 없고 자그마한 좋은 재료가 나오는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거의 준상한가에 가까울 정도의 강세 흐름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임상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많았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몇몇 종목들 아주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작년에 그런 어마어마한 대시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워낙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성장주 내에서도 확실한 매출처가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상당 기간 아마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절대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립니다.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배터리 3사 대비해서는 오히려 개별주들이 더 시세를 잘 내고 있는 부분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좀 살펴볼게요. 스터디 위원님, 예.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2차 전지도 좀 대장주, 뭐 대형주들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중소형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신 분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어디로 보십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요. 일단은 배터리 3사하고 나머지 이제 부품 종목 중에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배터리 3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예. 거의 뭐 보합 상태에서 거의 한 달을 행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재료에서 중소형주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오로지 대형주는 실적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소형 개별주는 물론 실적이 수반돼야 되지만 그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 성장성 그리고 시장의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상장할 때 최고점이 59만 원 선까지 갔거든요. 그때는 상장의 효과였습니다. 자, 상장 효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앞으로 이 배터리 업체가 얼마만큼 실적이 나올 것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증권사에서 해보니까 금년도 실적 별로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라든지 기관,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을 1, 4분기 열어보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1, 4분기보다는 2, 4분기가 훨씬 좋아야 되고 앞으로 큰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야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주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대형주 흐름입니다. 다만 중소형 개별주는 기대감,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에도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소형주가 수익 치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형주를 매매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를 매매할 때는 제가 여러분께 3월 달 들어서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을 매매시켰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물량을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품주 이거 괜찮아라는 단순한 생각 가지고 후발주로 뛰어드는데 그러면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손실 나는 상황이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을 예를 든다 그러면 자 M&A 쌍용차 M&A 관련해서 어제 보면 일진그룹도 얘기했는데 후발주를 샀으면 여러분들이 큰 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중소형주 매매는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중소형주를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수익을 내야지 단순히 차트 가지고 아니면 실적이 호전될 것이니까 사놓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소재 부품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일까요? 확실히 여러분 그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가운데 니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켈이 거의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 니켈 관련해서 하이니켈 움직임 키워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였나요? 포항에 착공식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할 공장을 열었다. 이렇게 생산 설비를 좀 증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위원님 확실히 소재 쪽이 그럼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봐도 될까요? 네, 오늘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강세인데 포스코 그룹이 상당히 좀 사업을 좀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계열 회사인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포항 공장을 영일만 일대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보면 포스코 케미칼에서 한 약 2,900억을 투자해서 연 3만 톤 규모로 포항시에 있는 영일만에 착공을 했는데요. 보면 양극재 6만 톤을 고성능 전기차 6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해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사업 소재를 짓겠다 이런 공장을 착공식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그러니까 대형 기업에서 물론 현대차도 뛰어들었지만 포스코에서 뛰어들었을 때는 그만큼 뭐 사업이나 비전 또 돈 되는 냄새를 맡았겠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 뭐 코스모 화학, LNF 이런 종목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이면서 오늘 보면 이제 코스모스 신소재가 35,000원대 있는 주식이 45,000원 거의 30% 좀 상승이 나왔고요. 보면 또 LNF 이런 종목도 20만 원대 있는 종목이 24만 원 거의 20% 상승이 나오면서 또 상승하고 있고 첨보 같은 종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가면서 뭐 소재, 부품, 양극재 관련주가 쭉 가고 있으니까 사실 위치는 좀 높지만은 흐름이 돈이 2차 전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좀 잘 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영호 의원님, 개별주가 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또 상당 기간 쉬다가 사실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많이 올라왔던 2차 전지 관련된 예. 기업들 보면 거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뭐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움직임을 좀 보면 최근 한두 달여간 시장이 좀 강하게 한 2, 3일 올라가다가 또 금방 또 빠져버리다가 또 2, 3일 또 올라갔다가 또 금방 빠지다가 섹터별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 만만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분위기 좋아지려는 것보다 따라가면 또 훅 밀려버리고 또 훅 밀려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나오는 움직임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안정적인 이제 한 구간 올라선 상태에서 횡보를 최소한 한 달 이상 했던 종목들이 아주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기차용,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관련해서 쭉 이렇게 자료화면도 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형 우량주 쪽이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지금 어제만 해도 어땠습니까? 단 하루 만에 거의 외국인 창고에서 또 현선물 동반 순매도만 거의 한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 우량주가 어지간하면 잘 가기 어려운 여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워낙 하방 압력도 상당히 좀 8분응선 이상은 넘지 않았나, 9분응선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제 슬슬 시장도 좀 반등을 준비할 여건이라고 좀 봤을 때 조금 이제 뭐 대형 우량주 쪽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중소형주를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만을 위한 2차 전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2차 전지 사업부도 존재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부에다가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적용되는 기술이 많이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신수종 먹거리가 갑자기 생겨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상승 탄력이 더욱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번에 또 테슬라가 전고점을 넘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라 그러면 또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키 맞추기에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는 쪽을 공략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테슬라가 만약에 또 주가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쪽에서 단기적인 랠리를 더 세게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2차 전지주는 테슬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테슬라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접근 1군으로 볼 거는 중소형주 위주로 살펴보고 추후에는 키 맞추기까지 고려하는 그 시각으로 2차 전지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종목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스터디 위원님. 네. 2차 전지주 굉장히 많아요. 어디 그렇죠. 쪽 보십니까? 자, 일단 2차 전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죠. 네. 뭐 설비 장비,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양극재가 이 배터리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량이라든지 전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재거든요. 근데 이것이 2차 전지 생산 원가의 약 한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양극재가 생산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양극재를 찾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주가는 실제로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항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은 수급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스모 신소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이게 지금 2000년도 12월 달 흐름인데요. 네. 이때 거래량이 지금 1,5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거래량이 얼마가 나왔느냐?
200만 주 나왔거든요. 네. 230만 주. 자, 거래량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500만 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1,000만 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개월 흘려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시라고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이죠. 예. 그다음부터 이렇게 앞으로 이게 크게 성장하겠다 싶으면 큰 물건이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제 봄에 싹을 좀 틔울 듯 말 듯 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성 분명히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 뛰어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냥 큰 게임을 보고 들어올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짧게 끊어지는 단기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희 함께 있는 사람들도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 항시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코스모 화학이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5% 정도 매수했다가 10% 선에 단타 치고 나오는 그 정도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큰 기대보다는 짧게 치는 그런 매매 전략 펼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치는 전략으로서는 코스모 화학 좀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최명석 위원께서는 무슨 종목 위주로 지금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좀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좀 상승률이 강하죠. 좋은데요. 예. 예, 장중에 한 12, 3%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뭐 비싸요. 뭐 46만 원짜리인데 장중에 거의 50만 원 가까이 갔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이제 양극 소재 관련주인데 오늘 뭐 양극 소재 관련주가 좀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제 한 40만 원대 있는 주식이 요번에 한 2, 3일 만에 50만 원, 거의 뭐 25% 상승하는데요. 자,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약간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천주는 아니지만 2차 전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가 계속 대세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실적이 호전이 되겠죠. 그러면 전고점 55만 원을 향해서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고점 55만 원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최근 들어서 화제의 주인공인데요. 살펴봤습니다. 자, 나영호 위원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디 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똑같은 주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예. 종목 또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으니까 한농화성. 한농화성. 제가 이제 그때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상당히 가격 매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히 며칠 날 방송이었나 기억이 안 났는데 이 보조선 그려놓은 걸 보니까 좀 느낌이 오네요. 아마 이 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월 초 중순경에 이때 아마 이 방송에 출연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그때도 한농화성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가 14,500원 전후였던 걸 봤을 때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한 17,650원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수혜주라든가 관련주로 좀 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신수종 먹거리 형태로 돼서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그 기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히 뭐 IT 부품주, 뭐 스마트폰 부품주. 근데 뭘 만드는 회사인지 언뜻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 꿀팁 하나를 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드리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를 누가 보느냐? 이제 B2B 대부분 거래처,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제 바이어들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업 비즈니스라든가 기술을 잘 이렇게 좀 홍보도 될 겸 잘 이렇게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농화성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뭐 전고체 관련돼서 뭐 이제 그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막 대대적으로 자랑을 할 것 같지만 예. 그런 내용 자체가 홈페이지 메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산업을 하면서도 적용되기 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는 없던 매출이 빠르게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농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 시세를 어마어마하게 자랑했던 기업이었는데요. 한농화성 지금 구간에서 좀 꿈틀거림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수익에 대한 시나리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이슈들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 이슈왕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이슈왕 이시은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14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를 넘어선 데다가 이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또 한은도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비어 있죠. 이 때문에 이번 달은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다음 달 인상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18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음 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비상상황 체계를 다시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 리오프닝 관련 소식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15일은 김일성 생일, 즉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이날 앞뒤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미국 행정부가 경고했습니다.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소식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소식,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교섭 돌파구로 창사 이래 첫 파업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주 중에 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 나설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소식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전략 세울 수 있는 AS타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터디위원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태진 미디어, TJ 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 종목은요. 7,330원에 잘 들어갔어요. 위원님 이게 타점이 참 어마어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2.56% 최고가 1,450원 부근 확인이 되고 현재도 자리 지켜주고 있어요. 그럼 더 상방이 열려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열려 있어서 제가 오늘 AS를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자, 이 종목은 리오프닝의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이 자리에서 지금 4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여기서 바로 죽지는 않고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타임은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만 주 정도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다음 주 정도 있지 않겠는가. 거기서 뭐 길게 볼 필요는 없지만은 당일치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번 1,450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AS 종목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TJ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현재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대응 잘 살펴보셔서 큰 수익 내보셔도 좋겠네요.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위원의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볼 텐데요. 아모 그린텍 확인하시죠. 아모그린텍이 한번 갭을 만들어서 최근에 뛰더니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갭 지지 예쁘게 받아가고 있어서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그 해당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게 봐야죠. 좋게 보고 제 종목 항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모그린텍은 이제 전자장비 관련주,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인데 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바닥권에서 추천했는데 한 2, 3주 만에 거의 20% 이상 수익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3일째 장이 안 좋았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주 넘게 장중에 한 5%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현재 121선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고점 13,000원에서 13,000원 이상 상승 시 14,000원, 15,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종목이 한 반토막 50% 빠졌다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다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21선만 한 11,700원만 깨지지 않으면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들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지지 라인 얼마로 설정해 주셨죠? 11,700원 정도만 11,700원. 네, 추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 그린텍은 11,700원을 여러분이 잘 구간으로서 지지 구간으로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기대를 해볼게요. 이어서 나영호 위원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중이네요. 두산중공업 확인을 해보시죠. 자, 46.18% 최고가 수익률 확인이 됩니다. 매수 자료도 굉장히 좋았어요. 16,350원대에 들어갔었으니까요. 위원님, 지금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슬슬 그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두산중공업을 가져왔는데 두 가지 이유요? 예. 결론은 이걸 어떻게 46%나 수익이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결론은 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만큼 최근 이제 장이 굉장히 약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저가에 눌리고 있는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마라. 최저점권에서 대기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두산중공업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자고, 두 번째는 원전 또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오늘 뭐 이제 산업부하고 뭐 감사원 얘기도 있는데 뭐 이 시간에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정치적인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일단 원자력 관련해서 또 한 번 좀 얘기가 나오면서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그랬듯이 급등하고 횡보했다 다시 2차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원전 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켜볼 때가 됐습니다.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도 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AS 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담으면 좋을지 새로운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어려운 장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날카로운 분석으로 종목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스토리 위원님, 네, 정말 잘 가져와 주셨겠죠? 예,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은 패션 플랫폼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좀 2,000원짜리로 저가지죠. 그래서 제가 네. 좀 망설였습니다. 너무 저가지여서. 그러나 이 종목이 작년 또 상당히 업황이 호전됐거든요. 특히 20, 30대 여성의 유지의 브랜드 의류 업체인데요. 작년 또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896억, 영업이익이 67억입니다. 상당히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상당히 실적을 좋게 발표했던 회사인데, 이 종목의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 차트가 사실상 신고가 갱신하는 위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잘 잡혀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한 달 간격으로 거래량이 잘 잡혔는데, 여기서 거래량만 좀 떠주면 새로운 고가를 보이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고, 오늘 시간에 거래에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봐가면서 기술적으로 3분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이것이 오늘 갈 것이다 못 것이다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월요일 날장에서요. 그래서 잘 보시고 들어가면 타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오늘 적전 타임으로 보고 여러분께 매수 추천드린 거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000원 잡고요. 주식을 하면서 최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선절가는 잡고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션 플랫폼이 패셔너블하게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또 포착이 됐다라고 해주셨어요. 목표가 3,000원 잡아보고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담아 보시죠. 이어서 최명성 위원의 종목 오픈을 해볼게요. 위원님, 네네. 바닥에서 잘 튀어오를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겠죠? 그렇죠. 심사숙고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째려보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예.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대세인데 그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름 TSI인데요. TSI? 예, 2차 전지 설계 이제 장비 예. 제조를 목적으로 이제 설립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역사는 한 3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은 이제 2차 전지의 도전제, 결합제를 운영하는 장비와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계속 매출이 뛰면서 지금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은 뛸 때마다 10,000원짜리가 18,000원, 약 80% 상승했고요. 또 이 앞에서 11,000원짜리가 16,000원. 상승할 때마다 80%, 50% 가고 있는데, 자,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평선 모든 밀집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매수가는 12,800원 전화하시고,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2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현재 잘 잡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또 오늘 보면 대세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이 가격이라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TSI 꿈틀거릴 수 있을까요? 자,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관심 종목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나영호 위원과 함께 새로운 공략주 공개를 해볼게요. 위원님, 종목명은요? 네. 아모텍으로 오늘 좀 아모텍.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최근에 제가 이 주식왕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뭐 어보브 반도체라든가 IT 부품주들 최근에 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 해당 종목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품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또 아모텍입니다. 일단 아모텍은 좀 상당히 부진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 부진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소할 만한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이 우려 대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견조했다는 측면이 무엇보다 좀 좋은 호재고, MLCC 업황 자체가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대 지금 현재 구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 가격은 한 26,000원서부터 지금 한 시초가 정도 하면 되겠고, 목표 가격은 일단 한 4만 원 선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좀 시총이 작아서 조금 이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가 더 유리하긴 한데 일단 한 2만 원 선 정도 좀 가이드로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할적인 관점으로 아모텍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4만 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3종목 공개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한 주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다음 주 좀 우리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스터디 위원님께서 이제 마음 아파할 때 아니다, 희망 찾을 수 있는 다음 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4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비법이 잠시 후 11시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 너무 네. 궁금해요. 자, 일단은 제가 3월 달에 저희와 함께 했던 분들에게 계좌 수익률을 회원들이 충분하게 만족할 정도로 계좌 수익을 높여드렸거든요. 4월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줘도 되고, 특히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제가 보는 시황과는 된다고 봅니다. 이 수익 게임이. 제가 여러분께 시황을 말씀드릴 때 된다고 할 자리는 항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선취매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발빠르게 매매를 해서 여러분 수익을 높여야 되거든요.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종목은 뭐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해 주시고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와, 3월은 목표치 달성했으니까 4월도 우리 목표 한번 세워보고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보니까 스터디 위원 현재 사진 보이고 있고,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11시부터 시작하는 무방에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불금이었습니다. 저희 진하게 달려봤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밤 그리고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저희는 성투 후 밤 10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